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달림과 로켓맨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전 세계가 로켓맨과 함께 달림으로 향합니다. 이 로켓맨은 김정은, 달림은 문재인 대통령의 별명인데요. 자, 박사님, 오늘 또 정상회담 리허설이 진행이 되죠. 네, 이제 운명의 이 남북 정상회담이 이틀밖에 안 남았죠. 네. 금요일 날 4월 27일 날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정상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결론을 도출하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와 세계 시계가 달라질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이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사실 겉으로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부조화의 상징처럼 보여요. 네. 우선 나이 차이가 한 세대 이상 크게 벌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3년생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84년생이에요. 31살 차이입니다. 31살 차이면 잘 대화가 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한쪽은 굉장히 살이 많이 찐 그런 형이고 또 한쪽은 특전사 출신의 굉장히 날렵한 형이에요. 네. 책으로 봐도 100kg와 70대 비교가 안 되고요. 뭐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구 선수 최동원, 아하.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농구 선수 러드맨. 예. 상당히 어긋나게 많이 다르죠. 유일하게 하나 공통점이 있다고 그러면 두 사람의 고향 뿌리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은 어머니가 이제 원산 분이죠. 고용이시. 그다음에 원래 할아버지 김일성 대로 올라가면 함경도 백두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은 경상남도 거제에서 태어나셨지만은 사실은 그 아버지가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은 아버지대로 올라갔을 때 함경도 아바이 출신들이다 하는 그밖에 없어요. 예. 그러나 일찍이 우리나라 이제 공자의 자로편에도 보면 선비들은 화의부동하는 것이다. 서로 다르면서도 같이 길을 갈 수 있는 화의부동이 선비의 정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남과 북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로켓맨과 달림이 새로운 화의부동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확인합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삼남매 통행세입니다. 대한항공이 탈출 없는 난기류를 만났습니다. 경찰, 국세청의 밀수조사에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 박사님, 압박이 이렇게 강한데 사실은 동정론은 하나도 없어요. 예,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일설에는 지금 나오고 있죠. 이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이 갑질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드디어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된 회사는 대한항공에 면세점 물건을 납품하는 트리온이라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면 기내 판매하겠습니다 해서 스튜어디스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 이 대한항공 3남매, 한진그룹 3남매 조현아, 조현민, 조현태 이 세 명이 통행세를 걷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내 항공에서 면세점을 통해서 물건을 사면 그중에서 5% 정도가 자동적으로 이 세 명으로 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대한항공으로 납품되는 면세점 납품의 중간 과정에 이름만 걸쳐놓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니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관세청에 이어서 세관, 관세청, 그밖에 경찰, 검찰 전방위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한진그룹에 대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일각에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조현아 사건 때도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렸거든요. 그냥 태산
동맹에 서일필하듯이 지금 이번 조사도 보여주기 조사가 아니라 특히 관세청 조사 같은 경우에는 네. 각 언론사 기자들에게 와서 사진 좀 찍으라 해서 적극 홍보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어허. 그 얘기는 홍보는 세게 하고 실제로 이 제재를 가할 그런 강력한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의 반증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의 정부 각 부처의 한진해운 조사도 하나의 쇼가 아니냐. 그런 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는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게 세간의 주류적인 평입니다. 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조사에 이제는 공정위까지 나섰습니다. 자,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도마위 상법입니다. 이 정부가 5년 만에 폐기했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합니다. 이 경제계 쪽에서는 외국계 악성 투기 자본이 우리나라 기업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는데요. 자, 박사님, 이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살짝 복잡하잖아요.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짧은 시간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5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상법 개정안이 국민적 요구로 개정안이 마련돼서 입법 예고까지 했던 겁니다. 그 핵심은 이제 겉으로 보면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집중 투표를 의무화한다,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또는 다중 대표 소송제를 한다 이런 건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하겠다.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을 훨씬 더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생긴 거거든요. 몇몇 재벌이 지분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10%도 안 되는 재벌로 전횡을 한단 말이죠. 대한항공, 한진경우가 바로 이런 상법이 나빴기 때문에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것을 막겠다는 법인데 지금 일선에서는 경제계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경제계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경제계에서 대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곳에서는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제 민주화를 가는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라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로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한가 이런 데서 우리가 진지한 이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 추진 방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는 이명희의 후계 구도입니다. 재벌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의 3세 승계 작업이 속도를 내는 듯합니다. 자, 박사님,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은 이 쇼핑몰, 스타필드 같은 이런 식품점 사업을, 그리고 동생은 정유경 총괄사장이죠.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패션 사업을 도맡아 하는 걸로, 분리하는 걸로. 아니,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인물이 이명희 아닙니까? 네. 동영상 파일을 비롯해서 여러 개 지금 갑질 사건의 대명사로 이명희 여사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명희 여사가 이제 한진그룹의 그 사모님이세요. 그런데 또 한 명의 이명희 여사가 계신데 이런 신세계 사모님이자 오너입니다. 원래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서 이병철 회장으로서 상당히 총애를 받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신세계가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다. 왜 이명희를 욕을 하느냐. 앞에 반드시 회사 이름을 달아달라. 아하. 대한항공 이명희로 좀 달아달라.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은 억울하다. 듣는 이명희 회장님은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무튼 한국 재계의 여성 경영인으로서 큰 족적을 쌓아왔던 신세계그룹의 이명희 회장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 이 후계 구도를 명확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1년에도 한 번 했는데요. 지금 이명희, 정재은 부부들 자녀들이 둘이가 있어요. 정유경하고 정용진 둘입니다. 한 명은 정용진 아들이고 한 명은 정유경 딸인데요. 이 두 역할, 과거 같으면 모두 다 아들에게 넘기는 그런 가부장적 문화했겠지만은 이번에는 이 신세계 그룹에는 공평하게 하나씩 나누어서 맡기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아들인 정용진에게는 신세계 그룹을 또 딸에게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룹을 맡기게 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백화점은 아들에게 넘어가고 저 딸에게는 마트하고 쇼핑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살아생전에
미리 후계 구도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남매 간의 형제 간의 분쟁을 막는 그런 첩경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모범적인 후계 구도가 아닌가 제게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자 5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번째 키워드는 로스쿨 합격률 전쟁입니다. 전국 로스쿨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수도권 외 지방대 합격률은 50%에 미치지 못하면서 충격을 줬는데요. 자, 박사님, 이 로스쿨별로 합격률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논란이 거셉니다. 요즘 댓글 조작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댓글뿐만 아니라 합격률도 조작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게 지금 전국 로스쿨과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거기 발표를 보면 연세대학이 1등, 서울대학이 2등, 고려대학이 3등, 그다음에 원광대는 저 꼴찌 이래가 대학별로 발표를 했는데 이 합격률을 공개하는 것은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낮은 데는 정신 차리고 높은 데는 그 지혜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로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졸업생 기준으로만 발표가 되는 바람에 통계가 왜곡이 됐다 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졸업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생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고려대가 1위, 서울대가 2위, 연세대가 3위인데 그래서 고려대 같은 데는 앞으로 법무부의 자료 제출도 거부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균관대도 아주 순위가 밀렸었는데 입학 기준으로 보면 아주대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지금 누가 높으냐 낮냐 이것은 학교 서열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정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통계를 바로 내야 되는데 마침 이번에 연세대학을 1등으로 발표한 법무부 그 장관이 박상기 교수가 바로 연세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으로 굽는 통계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가뜩이나 지금 정부의 연세대학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세대학 정권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기 출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조작 정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좀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면 하는 그런 여론이 높습니다. 네. 자,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달림과 로켓맨, 삼남매 통행세, 도마위 상법, 이명희의 후계구도, 그리고 로스쿨 합격률 전쟁까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